바로 통일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능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너무 커졌는데 과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반대로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이 크게 변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2026년 현재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통일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반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첫째, 북한의 변화는 무엇인지, 둘째, 남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셋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넷째, 북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 통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통일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2026년 남북 관계는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를 바라보면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더라도 언젠가는 대화가 재개되고 정상회담이나 경제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협력 사업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왔고 남북관계 역시 과거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은 통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 간 관계로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전망할 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단순히 남한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거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바뀌고 소련의 정책이 변화하고 동독 내부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일의 가능성을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통일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지금 당장 통일이 될 것인가 보다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북한 내부의 변화가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일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내부의 변화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전화, USB, 영상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생활 수준을 알게 되고 남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북한 사회에도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곧바로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체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진다면 북한 내부의 권력 공백, 대규모 난민 문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관리 문제, 식량과 의료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돕거나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2026년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제도 변경과 엘리트 교체, 그리고 새로운 5개년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국가경제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며 체제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일상적인 수단으로 정착시키려 할 것이고, 특히 핵무기 관련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20십 지방공업 정책을 추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경제 및 군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상학습과 충성편지 운동 등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 할 것이며 뇌물이나 경제범죄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를 담은 문화 콘텐츠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2026년 북한의 내부 변화는 급진적인 통일로 이어지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변화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주변국들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 변화는 통일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통일은 미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는 비핵화보다는 북미 관계 정상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제한적인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통일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거나 중국 국경 지역의 불안정성이 초래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중국 국경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 유지를 지지하며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할 것이며 특히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할 것입니다. 일본은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불안정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과 제1동포 문제 등도 일본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은
각자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통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미중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등이 한반도 정세를 급변보다는 관리 국면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국들의 변화하는 입장과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북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바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주민들의 대규모 봉기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 사태 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북한 내부의 권력 공백과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누가 권력을 장악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난민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로 탈출하려 할 경우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적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관리 문제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이는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급변 사태 시 이들 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식량 및 의료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식량난과 의료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급변 사태 시 이러한 인도적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대규모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이 단순히 만세를 부르는 축제가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북한 정권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장, 그리고 통합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2026년 이후 통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6년 이후 통일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26년에는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선전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희망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일상적인 수단으로 정착시키려 할 것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힘의 구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통일이 당장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일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6년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통일 이후의 미래 사회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 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비록 정치적인 대화가 어렵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 문제와 통일 이후의 안정적인 한반도 구상을 논의해야 합니다. 넷째,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국경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경제 통합 방안, 사회 통합 방안, 교육 시스템 통합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통일 비용 문제, 북한 지역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반도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통일을 외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먼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